초등학교 때 시험 안 보니까 영재예요 하다가 중학교 때 올 A인데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딱 가면 그때는 이제 전국 단위 모의고사 빡 보죠. 내신 시험 갑자기 이상하게 어려워지죠. 점수가 파바박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미리 알고 내가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좋겠는데 그걸 최대한 유예시켜 주니까 행복하긴 한데 뒤늦게 확 맞는 거지.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의 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방학을 앞두고 자녀분들의 공부법을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공부법 전도사로 유명하신 분을 모시고 과목별, 시기별 적절한 공부법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MBC 공부가머니에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공부법을 비롯해서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렸던 이병훈 교육 컨설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은 초중 등 네. 초중 고등생들한테 과목별 그리고 시기별 적절한 공부법을 참 많이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공부법에 대한 팁을 조언을 많이 얻고 있는데요. 오늘은 방학을 앞두고 시기별, 과목별 적절한 공부법에 대해서 총망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저학년은 좀 놀아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자녀가 네. 노는 걸 보는 게 너무 싫죠. 그러면 방향성만 좀 들어보는 마음이 걸로. 되게 아픈데 초등학생들 이제 뭐 국영수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네. 뭐 학년별로 포커싱하는 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네. 주로 이제 영어 쪽 예. 좀 더 집중하시고 네. 1, 2학년 되겠죠. 3, 4학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이 조금씩 올라와요. 올라오는 거에 포인트는 겁니다. 분수를 배우기 위한 기초 개념을 배우거든요. 그때부터 좀 어려워지니까 3, 4학년은 수학이 주관점이고 5, 6학년은 실제로 학교에서 읽으라는 책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네. 네, 학교에서 읽으라는 책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국어에 대해서 수준이 올라가고 그냥 해가지고 쉽게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5, 6학년 때는 생각 외로 국어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나이입니다. 예. 물론 국영수를 다 하죠. 하지만 제일 주안점을 두는 거는 그렇게 좀 하셔야 되고 초등학교 고학년은 특히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필요할 거예요. 뭐 국어 같은 경우 어휘력이라든지 뭐 문장 독해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자 성어 속담 맞춤법 그렇죠. 그리고 한자 성어도 되게 모르거든요, 요새 아이들이.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따로 공부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어휘나 용어 같은 것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따로 교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엄마가 하나하나 다 어떻게 케어하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교재들이 따로 출판사들이 나와요. 독해력 책, 네. 뭐 어휘력 책, 그다음에 뭐 역사가 또 중학교 때 나오잖아요. 한국사. 그거를 위한 또 예습하는 책. 그러니까는 시중에 출판사들을 살펴보시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해야 되는 공부 주제를 다 이미 그렇게 교재화 해놨어요. 네. 그걸 공부시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시고 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문법. 중학교 가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저희 때 문법하고 다를 게 없어요. 제대로 영어를 언어처럼 배우다가 네. 중학교 딱 가면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시제, 태, 갑자기. 조동사, 명사, 관사, 대명사, 관계사, 접속사, 구화절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부터는 뭐 그동안에 영어 했던 거 조금 무관하게 중학교 채비를 해야 되는 문법 공부를 잘 시키셔야 되는 때이고요. 네.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중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뭐 문자로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쓴다라든지 그다음에 방정식이네, 함수네 이런 네. 것들 처음 배울 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중학교 수학을 위한 기초 개념들은 미리 예습을 하고 가는 게 좋겠다. 뭐 과도한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기본적인 예습은 좀 시켜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초등 해서 고학년은 중학교를 염두에 두고 공부해라. 그냥 중학교 갈 채비 한 달을 5학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학년 때부터. 예. 그래서 어휘력, 문장 독해력에 관련된 국어, 네. 영문법에 관한 영어, 그다음에 수학은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들에 대한 예습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천차만별이 어머님들이 어떤 애들은 뭐 이때 무슨 고등학교 수학 배우는 애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 아이 뭐 영어 잘했으니까 터플 같은 거 하면서 뭐 중학교 내신 영어 당연히 잘하겠죠 하면서 네. 그냥 하던 거 계속 5, 6학년 때까지 네. 하시는 어머님도 있고
모국어인데 뭐 국어를 굳이 어휘력을 독해력을 책만 읽으면 끝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그래요. 학습적으로 포커싱을 해야 중학교 가서 적응도 잘 되고 그냥 초등학교 때 다 영재 같았던 우리 아이가 중학교 맞습니다. 가서 갑자기 중2 때 시험 보면은 영재가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정상적인 아이로 네. 평가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잘 대응해야 아이의 학습적인 자존감도 잘 형성되고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교두보로서도 중학교 생활이 충실해지니까 이제 초등학교 말쯤 되면 중학교 채비를 하자 이렇게 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중등 시기는 어떻게 좀 준비하죠? 중학교는 사실 공부시키기 제일 어려울 때예요. 네. 철은 안 들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어. 그렇죠. 몸도 잘하고 마음도 잘하고 네. 갑자기 이제 엄마가 싫고 친구나 선생님이 좋고 그런 변화들이 많을 때니까 그런 변화에 쫓아가기도 바쁜데 공부까지 가뜩이나 해야 공부까지 되니까. 하려니까 너무 싫죠. 예.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공부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이 만들어 놓은 세팅해 놓은 기준에 나를 갖다가 맞춰야 되는 거니까 자기 에너지를 막 발산하려는 애들 입장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네. 그냥 나는 원래부터 모범생이야. 그래서 엄마가 시키면 선생님이 시키면 누가 만들어 놓은 잣대 다 갖다 맞추면 그게 뭐가 어렵나. 이런 사람은 공부하기 쉽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관심사가 있고 이걸 하고 싶은데 왜 이놈의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중학교 생활이 고난이 펼쳐지는 거죠. 상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중학생이 제일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중1, 중2 어머님들에서 많이 오죠. 중1, 중2. 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슬슬 해서 중1, 중2 때까지 상담, 컨설팅, 뭐 학원 비용, 사교육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시다가 이제 중3쯤 되면은 현실적이 되나요? 약간 손절을 좀 시작하고 손절을 좀 시작하고 말은 안 하지만 자녀한테 살살 이렇게 좀 특히 중1이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시험이 없다 보니까 이때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시험 보지 왜 안 보나 모르겠어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뭐 대부분 수행평가라든지 예. 단원평가 위주이지 본격적인 교과에 대한 지필고사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중학교 1학년만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행복해. 애들 일단 행복해요. 사실 사람이 자기 위치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불행해지거든. 근데 그게 없으니까 되게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해요. 그러면 그거 계속 고등학교까지 하든가. 네. 갑자기 2학년 되면 또 시험을 봐요. 넌 사실 이런 애였구나. 이거 갑자기 알려줘. 근데 그것도 요새 입시자들을 보면은 중학생 때는 절대평가예요. 어쨌든 상대평가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래도 또 뭐 올 A예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방심을 해요. 맞아요. 난 올 A인데 예. 막 이렇게 이렇게 초등학교 때 시험 안 보니까 영재예요 하다가 중학교 때 올 A인데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딱 가면 그때는 이제 전국 단위 모의고사 빡 보죠. 내신 시험 갑자기 이상하게 어려워지죠. 점수가 파바박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미리 알고 내가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좋겠는데 그걸 최대한 유예시켜 주니까 행복하긴 한데 뒤늦게 확 맞는 거지. 예, 그런 흐름을 미리 알고 있다면 중1 때 내가 시험만 보니까 행복하게 만만디로 사는 것만이 다는 아니겠구나. 최소한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국영수사과 교과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충실하게 좀 예복습을 하는 거. 그거는 뭐 누가 하지 말라고 한 적 없거든요. 네. 만약에 방학 때 같을 때 그런 걸 내가 좀 어려워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네. 야, 중1 수학이 중학교 수학이야? 중2 정도는 돼야 중학교 수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1 수학도 벌써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왜 숫자를 문자로 쓰나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정식에 대한 기초적인 것도 적응하기 어렵고 응용 문제 풀면 벌써 막 두드러기 다는 이런 애들 있거든. 그러면 내 실력이 그렇다면은 방학 네. 때 그걸 보충하는 그렇죠. 네. 그런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기 부족한 것부터 일단 찾아야 되겠네요. 네, 근데 대부분 수학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말에서 연장되는 거죠. 초등학교 말부터 살살살살 고전적인 문법 수업을 들었으면 이제 중1쯤 되면 그걸 복습하면서 완전히 자기 걸로 체화하기 위해서 배운 내용들을 좀 숙지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부터는 구문 독해하고 그다음에 문법 문제 풀고 막 이래야 되니까 예. 내용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는 중1 때까지로 끝이에요. 영어 문법. 그래서 그거 보완을 좀 많이 하시고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1이라 그러면은 이제 초등학교랑 달리 어휘라든지 글의 길이도 길어지고 지문의 내용, 길이가 예. 이해할 것도 많으니까 만약에 방학 때 뭘 할까요 한다면 저라면은 이제 그야말로 그때 진짜 독서하셔야 돼요. 자연스러운 어휘력이나 독해력의 근간이 공부도 있지만은 책 읽는 걸로부터 또 출발하고 네. 특히 2, 3학년 되면 시험 보느라 바빠서 뭐 책 읽을 시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라도
다양하게 뭐 너무 이렇게 편협하게 하지 말고 다양한 관심사의 책을 읽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시는 거는 이것들이 이제 최소한 중1 때 꼭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학 때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학습 계획을 좀 효과적으로 세우는 방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학습 계획은 아이들 짜놓은 걸 보면은 대부분 이제 데일리 일일 계획표를 그렇죠. 짜요. 플래너를 좀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플래너에다가 먼슬리 월간을 짠다든지 예. 주간을 엄청나게 잘 짜는 아이는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일일 계획이에요. 1일. 근데 그 일일 계획 써놓은 걸 보면 수학 인강 듣기, 센 풀기, 영어 단어장 외우기, 국어 학원 숙제하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익숙한데요. 네, 대부분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거는 스터디 플래닝이 아니라 투두 리스트지. 할 일 목록이지. 정리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센 수학을 몇 페이지를 풀 거고 그러려면 내가 시간이 어느 정도 투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풀고 나서 후속 활동으로 내가 오답 노트를 쓸 건지 공부 분량, 시간, 방법까지 다 써야 돼요. 공부, 시간, 분량. 분량, 방법, 시간. 분량. 인강을 듣겠다. 뭐 학교 온라인 수업을 듣겠다. 네. 그러면 내가 그걸 위해서 예습으로 뭐 얼만큼 공부를 하고 수업 듣는데 몇 분을 쓰고 끝나고 나서 관련된 문제 푸는데 몇 분을 쓰고 이런 분량적인 시간적인 것도 같이 적어야 돼요.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특히 그거를 시간 분량을 세팅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측정을 해야 돼요. 내가 영어 단어장 하루치를 외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본인 측정을 해봐요. 분석부터. 그렇죠. 그건 네네네. 자기 자기 측정부터 해야 현실적인 계획을 짤 수 있고 그 측정치를 토대로 분량과 시간도 써야 될 뿐더러 네. 공부하는 방법도 미리 써야 됩니다. 내가 그래프를 공부하고 나면은 그걸 백지에다가 써보는 백지 테스트를 하겠다고 쓰든지 아니면 역사를 외웠다 그러면은 거기서 문제가 뭐가 나올 것 같은데 핵심을 자기가 책을 안 보고 써보겠다라든지 또는 수학 문제를 풀었으면 오답 노트를 만들겠다라든지 영어 단어를 외웠으면 거기서 잘 안 외워지는 단어는 단어장을 만들겠다라고 쓰고 그걸 실천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일상의 반복. 문제집에 문제 풀고 다 했다. 답 맞추고. 그렇죠. 뭐 내용 읽어보고 암기했으면 다 했다. 내용 읽어보고 이해했으면 다 했다지. 이게 내가 얼만큼 잘 됐고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감각도 없을 뿐더러 네. 자기 공부법을 찾을 일도 없죠. 네. 양적인 것만 하지 방법적인 고민을 안 하니까. 아, 계획을 세울 때 자기의 공부법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것도 계획표에 써야 돼요. 아, 엄마들은 그거지. 제일 잘하고 엄마가 별로 안 시켜도 착착착착 하는 애를 짝까닥짝까닥 선호하죠. 움직이는 애가 표준이 되죠. 왜 우리 애는 그렇게 안 할까? 우리 애를 그렇게 하게 만들 방법을 엄마가 아직 못 찾은데. 예. 이 제가 공부어머니 1년 하면서도요. 네. 그 방송이 가졌던 가장 큰 순기능이 뭐였는가를 그냥 이렇게 저도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엄마 아빠가 내가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한테 대했구나라는 거를 아, 객관적으로 화면 보고. 볼 수 있는 기회. 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른이니까 그걸 보기만 해도 받아들이고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많았던 거죠. 근데 그럴 일이 사실 없잖아요. 없죠.